다음에 있는 33번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연과학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자연과학 문제가 나올 땐 주제를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는 대단한 어떤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단계별로 글의 진행을 아는 게 중요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그러면 our skin, 우리의 스킨은 conduct는 여기서 수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게 아니라 전도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전도율 뭐 이런 표현 얘기할 때처럼. 그래서 우리의 피부는 전도합니다. electricity, 전기를 전도해 more or less efficiently. 그냥 꽤 more or less는 이상도 이하, 뭐 이렇게 이상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소간의 이런 표현이거든 사실. 그래서 꽤 정도로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돼요. 꽤 효율적으로 이런 걸 잘 전도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주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지? 주제 나온 거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야, 고개 숙이고 와야 돼. 저기, 너 다 찍힌다. 저 건들면 안 돼,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대 건들지 마. 응. 여기 맨 첫 번째 문장 나오자마자 니들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될까?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문장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단어를 바로 중요하다고 알아야 돼. 뭐인 것 같아? 뭐라고? 넌 efficiently, 너는? electricity? 그래? 그럼 electricity는 내용상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지? efficiently는 내용상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럼 글의 주제 얘기할 때, 이제 제목이나 주제 나올 때, 이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more or less라는 부사 나온 다음에 이 부사한테 얘가 수식을 받잖아. 그지?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은, 전기 전도지? 전기 전도의 효율성 때문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게 전체에 대한 내용이야. 무조건 그래야 돼. 그래서 나는 이 효율성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뭘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 Depending on our emotions. 우리의 이모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에서도 our emotion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은 또 해야 되거든, 별도로. 그지? 왜 여기가 완성이 돼야 돼? 왜 our emotion이 중요해? 의존을 나타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relly도 있고 그 다음에 depend on이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걸 잘 생각해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은 A하고 B 둘 중에서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인 것 같아?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인 거는 되게 확실하지, 그지?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인데 그러면은 단순하게 because of B, A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표현할까 생각해보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결과 현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원인이 강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그 거의 없는 몇 가지 사례 중에 얘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는 B를 통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글의 전체 내용이 이미 예측된 거나 다름없어.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We know, 우리는 압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은 몇 번 되시지? 11번입니다. 생략 가능할 거고, 그죠? when부터 또 빠지는 거 한번 봐봐요.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됐어. 하이픈 이하에 있는 건 자극된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끊어야 돼, 일단. Our bodies sweat a tiny bit. tiny는 아주 작다라는 표현이거든. 아주 작게 조금, 그 다음 땀이 나요, 우리의 몸이. 그 다음 so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끊을게 또. So little we might. 그래서 우리는 약간 might not,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같은데, 거의 아주 so little부터 나와 있는 거는 그거네. so little,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스웨트를 타이니 빛만 하는데 이 타이니 빛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명사처럼 쓰였잖아, 그지? 얘에 대해서 동격 표현을 하는 거야. 완전 적다. We might not even notice. 우리가 차마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우 작다. 땀이 난다라는 표현을 했네. 갑자기 땀 나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보면 이모션에서 efficiently로 가야 되잖아, 그지? 요렇게 돼 있는 요거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나왔는데 화살표 쭉 갈 건데 여기에 보면 효율성에 관련된 내용은 일체 존재하지가 않지, 그지?
맞죠? 근데 어차피 지향점은 뭐인 거야? 어차피 지향점은 효율성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효율성으로 다가가는 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설명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또 한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 And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appear, 이것들이 나타나잖아. 이런 것들이 한번 tiny drops라고 나왔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표현들을 사실 더 쉽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실제 입시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무슨 렛이라고 사물에다가 붙이잖아. 그럼 그 사물의 작은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droplet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droplet. 그러니까 요것도 those droplets of sweat appear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보기에. 안 갖고 왔구만. 책도 없어? 일단 지금 수업 중이니까 내가 뽑아줄 순 없어. 쉬는 시간에 뽑아줄게. 그 드롭플렛에 잘 생각이 안 나면은 뭘 좀 생각해 보면 좋냐면은 타블렛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좀 좋아. 테이블이 보통 뭐 원형도 있겠지만 공간적 효율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사각형이지 않냐? 이 사각형인 테이블 형태가,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인 거라기보다는 가로가 좀 더 긴 형태가 많지, 그지? 요것들이 쪼만해진 형태, 이 사각형이 바로 타블렛이거든? 요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our skin, 우리의 스킨은 지금 get도 아까 전에 형태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3개 중에 뭐지 도대체? get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까 단순 타동사로 쓰거나 연결동사로 쓰거나 아니면은 V제로로 쓰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 뭐라고? 응? 3? 타동사? conductive라고 나와 있는 이 tive가 형용사형 어미예요. more 부사, electrically 부사, conductive 형용사잖아. 그지? 형용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어근이거든. 그러면은 get은 2번에 해당하는 연결 동사겠죠. 근데 여기 보면 electrically라는 표현이 좀 있잖아요. 그죠? electrically. 이게 이제 뭐인 거야? 아까 전도 효율성을 얘기했었잖아. 얘가 전기적으로 효율이 잘 된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올바르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일단 내용이 그럼 완벽하게 끝났어. 스텝 1으로 보면은 결국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Our immersion. 그래서 땀 조금 나. 그래서 efficiently 하게 전도가 돼. conductive 하게 돼. 그지? 여기까지가 전체 내용. 일단 스텝 1. This change in sweat gland activity. 이 변화인데 어디 안에서의 변화? gland라는 건 샘이거든. 침샘, 땀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땀샘 활동 안에서의 변화는 happens, 일어나. completely, 완벽하게, without, 뭐 없이, your conscious mind. 지금 이 표현이 딱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니까,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 그, without이 딱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 있는 이 예문은 2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좋거든? 일단 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니의 의식적인 마인드가 없이라는 표현이잖아. 뒤에 뭔가 더 붙어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without your conscious mind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with까지만 얘기하고 your conscious를 your unconscious라고 얘기하는 경우거나 혹은 subconscious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건 의식적인이라는 표현이잖아. 네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표현 중에 얘 부정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뭐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unconscious. 얘는 뭐인 거야? 무의식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있는 거는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은 subconscious라는 표현도 역시 가능해. 이 무의식적인이라는 표현하고 잠재의식적인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얘네 2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지문 한정에서 저 표현 안에서는 크게 다른 바가 없긴 하지. 그지? 의식을 안 한다라는 표현만 있으면 되잖아. 잠재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브하고 on에 대해서는 부정접두어 on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서브 같은 경우에 어떤 부정접두어냐면은 교체 선수를 보통 서브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주전에 아주 한참 못 미치는 애들이 서브일까 아니면 주전에 조금 못 미치는 애들일까?
조금 못 미쳐야지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한참도 못 미치면은 주전 부상 입었을 때 서브가 들어와서 다 팀 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서브는 살짝 못 미치는 거 보통 서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의식 수준에 딱 조금 못 미치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고. 왜냐면은 이런 거를 happens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냐면 subconsciously 아니면 unconsciousl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거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올 수 있어. 여기 지문 안에서도 아마 나올 거야, 한번. 그지?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with 이하에 있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with는 동반을 얘기하거나 수단을 얘기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외워둬야 되는데 그 이하의 상황 나타내는 표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어? 여기 명사 나오고 뒤에 어떤 형태가 빠진다고 했었지? 원래는 형용사 형태라고 얘기했는데 내신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ing 형태 아니면 ed 형태가 빠져가지고 의미 자체가 뭐라 그런다고 했었어? 이 명사가 ing 한 채 혹은 이 명사가 ed 한 채 된 채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나타낸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했었잖아. with 이하에 뭐 without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게 다르진 않거든. 그 상황의 배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가 안 된 채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without 이하의 your conscious mind까지는 명사 단위인데 그 명사 단위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명사 단위 밑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having much say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지? having much say 얘는 뭐인 거야? 얘가 일단 그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having ing로 나와 있는 것도 이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지? your conscious mind가 having much say는 여기에서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요. 그냥 할 말 정도예요. 그냥. 할 말이 in the matter 하면은 뭔가 중요한 것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뭐 말할 만한 것들 얘네들을 conscious mind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의역하면 your conscious mind가 말할 리는 없잖아. 중요하게 앞으로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니까 얘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ing가 왜 쓰였냐 하면 상황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거야.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잖아. 맨 처음 시작으로 다시 넘어갔네. 그럼 이거 넘어갔으니까 또 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땀나는 거 나오고 전도율 높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intense는 강렬한이라는 표현이거든. 얘는 형용사인데 여기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동의어가 몇 개 있긴 한데 요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You a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in sweat gland activity.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따지자고. 노티스는 아까 전에 V0로 명확하게 확고하게 얘기를 해놨었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명사 지정사니까 관사니까 얘는 명사일 거 아니야. 그지? 명사 단위에서 끝난 다음에 to be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러니까 증가가 어디에 존재하냐 얘기해보면은 땀샘 활동 안에서의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증가는 땀샘 안에서 존재한다. 요것들을 넌 눈치를 챌 거야. This is particularly useful. 이건 굉장히 유용하다.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경향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관사 플러스 관사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올 때 일반적으로 관사를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근데 얘는 관사를 씹고서 넘어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그 부사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원래 일반적으로 관사가 오거든. 그 관사를 씹어버리고 그냥 명사가 바로 오는 형태로 얘네들 부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이 시험지 안에도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게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거야. in part라는 표현으로 보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고 내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100% 나와요. 무슨 학교든지 in part라는 이 표현 자체는. 엄청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최근에는. 그래서 in part가 particularly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도 역시 갖고 있어야 돼. 이건 특히 useful, 유용합니다. from scientific viewpoint. 요거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해. because
allow는 allow for로 나오거나 아니면 allow 이하의 S2, 2V2 형태로 빠지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동의해? 아니면 allow for 기억나? 기억 안 나? allow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제 패턴을 외워놔야 돼. allow 이하에 나와 있는 거는 think랑 think of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한 허용을 얘기할 거면은 여기에 구 형태가 빠질 거고, 다시 말하면 단어까지도 이 구에 포함되는 거야. 그냥 단어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얘가 V0로서 쓰여가지고 뒤에 나오는 게 S2 플러스 2V2로 나오거나 아니면 2B가 삭제된 형태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 그러면은 S2, 2V2 형태로 안 나오고 대절로 나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절로도 나올 수 있어. 빈도수가 굉장히 드물 뿐이지. 지금 내가 아래쪽에 써놓은 두 번째 패턴은 대절이라고 인식이 돼야 돼 이제. 그지? 영상을 다 남겨놨거든요, 링크에. 그러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보면은 특히 서기여고 애들은 1학년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니네가 이제 2학년 애들이랑 교류가 있는 애가 쟤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얘가 그래가지고 잘 알 텐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걔들은 맨날 보거든. 조회수 막 벌써 한 7, 8회씩 막 찍혀 있어, 걔들이.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근데 그렇게 봐야 돼. 니네는 지금 보니까 뭐 한 번도 안 찍혀 있더라고. 심지어 수업을 이제 안 들은 애들도. 근데 이게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면은 지금부터 있는 거는 내가 대신 시험 쳐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0% 그렇게 나올 거거든.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특별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도 오랜 경험이 축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학습 목표가 이런 거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고 안 하고 해서 결심하는 건 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안 나와도 되면은 지금 뭔가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해도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후회를 한다고 해서 뭐 따라잡거나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건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줄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한 번 한 번에 뭔가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외우는 활동들을 하는 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더 나타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 지금 고등학교 거를 내신 수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중학교 거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건 이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굉장히 다르고 범위도 많고 중학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내가 내준 문제지 보면 진짜 이렇게 나오나 싶은데 진짜 그렇게 나와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중학교 시험이랑 아예 차원이 달라. 무슨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가 이딴 거 안 물어봐. 그냥 거기에서 나와서 그냥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뭔가 친절한 설명이나 학습을 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야. 학교 시험은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거 목적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내가 하라고 얘기할 때 하는 것들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어. 전치사 저희 가서 지는 거랑 의사가 particularly 생긴 거랑 particularly랑 같은 의미라는 거야.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왜냐면은 얘는 part는 부분이란 뜻이잖아. 그지? 이걸 읽을 때 부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 읽게 되거든? 근데 그 부분 안에서라고 얘기할 거면 in the part나 in a part라고 얘기해. 얘 그냥 in part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관사를 이게 씹는 게 어색한 방식이거든. 명사 앞에. 근데 관사를 씹고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particularly의 의미예요. 요거 비슷한 것도 몇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 뭐였냐면 essentially, 효율적으로 라는 표현은 in the essence가 아니라 in essence라고 표현해, 그냥. 그런 식으로 관사를 씹어서. 근데 이런 게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차차 나오는데 지금 당장에 내신 할 때는 in part가 나올 거야. 이게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거든. 그 다음에 이하를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유용하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왜 유용한지 봐보자. 이게 허용을 해주거든. to put on 어떤 걸 놓는 거, on objective value를 on a subject state of mind. 요게 좀 희한한 형태로 쓰였네. value에 대해서 가치라는 표현 단 하나만 알고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value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값이라는 표현도 역시 갖고 있거든. 얘는 그래서 객관적인 값을 어디 위에 놓는다. subjective state, 주관적인 정신 상태. 여기에도 놓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 글 안에서는 지금 대괄호 친 게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야.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면 지난 시간에 어떤 31번 철학 지문을 이해할 때 있어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도구를 쓰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어차피 고3 수능까지 쭉 간다고. 철학 지문을 접해서 얘기할 때는 뭐하고 뭐를 대비시켜서만 보면은 당연히 풀리게 된다라고 했었지. 그것의 존재와 그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 인식을 얘기하는 걸로 대비시켜서 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과학적 지문들을 볼 때에는 또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거하고 어떤 걸 대비시키는 게 일반적이냐면 정성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량적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과학이 갖고 있는 사회과학도 포함하는 얘기야. 인문과학이나 과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과학은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 무조건. 그지? 규칙이 있을 거면은 잴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좀 쉽게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은 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과학은 함수여야 돼. 함수는 하나의 값이 들어가면 3개, 4개의 값이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의 값이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의 값이 튀어나와야 돼. 어떠한 변인이 하나 존재하면 그 변인에 대해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흔히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볼까? 삼겹살 기름 그냥 꿀꺽꿀꺽 다 마셔버려. 몸에 좋을까 나쁠까? 무조건 나쁘지. 이게 바로 과학인 거야. 그지? 그죠? 근데 여기 과학적으로 뭔가를 측정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들이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뭔가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뭔 소린지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 기름을 예를 들어서 그냥 매일매일 혀만 갖다 대는 수준으로 살짝 먹어. 그럼 이게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빠. 왜냐하면 많이 먹는다라는 그 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한 컵씩 먹으면 당연히 나쁘겠지.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건 그동안 실험을 한 거거든, 정확하게. 양적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량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질상에서만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화나 보여. 얘가 기분 나빠 보여. 이건 양이야 아니면 정성적인 거야. 이건 정성적인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subjective state of mind 얘는 기본적으로 정성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subjective 주관적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정성적인 거야. 얘를 정량적으로 알 수 있어. 왜? 땀이 나니까. 그지? 땀을 재면 되잖아. 그지? 땀이 더 많이 나. 그러면은 더 그 감정이 극대된 거야. 극대화된 거. 그래서 요 전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고요. 하나 더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런 표현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지문 관련해서 quantity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단순하게 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얘기할 때 이것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퀄리티가 질이라는 표현만 알고 있잖아. 이게 성질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정성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퀄리티라는 표현을 쓰고 퀀티티는 단순하게 양이 아니야. 정량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까워요. 조금 몇 개 어휘를 얘기를 해줄게. 보통 영어에서 그럼 퀄리티인 거를 퀀티파이로 바꾸는 게 뭐인 거야? 퀀티파이래. 퀄리티를 퀀티티로 바꾸는 거 있잖아. 이게 과학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잖아. 이거를 양화하다, 정량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얘기해 버렸는데 그 전에 기억나지? FY 붙으면 뭐뭐화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 어휘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quantify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진짜 많이 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형용사로 정량화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정량화하는 게 quantify니까 여기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able만 붙이면 돼.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어휘야. quantifiable이라고 표현하는 거. quantifiable. 요게 정량화 가능한. 그러니까 감정은 이제 quantifiable 한 거야. 왜? 땀 덕분에.
위에 거는 정량화하다. 이거는 정량화하다. 동사야. FY 붙으면 무조건 동사야. 이 양이 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양으로 셀 수 없는 거를 양으로 셀 수 있게 바꾼다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얘가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얘가 착하다라는 건 내가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야? 혹은 정량적으로 얘기한 거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량적이지 않고 이건 정성적인 거지, 그지? 그지? 착하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조건을 다는 거야. 이제 착한 사람의 조건은 기부를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하느냐 마느냐로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얘가 보니까 기부를 매달 15만 원씩 해. 그럼 얘는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착한 성질, 정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바꾼 거야? 양적으로 10만 원이라는 양으로 바꾼 거잖아. 10만 원 기부라는. 이걸 정량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개념을. 그래서 이 전체 지문은 감정의 정량화가 주요 소재야. 그지? 자, we can actually, 우리는 사실 measure your emotional state. 이거 정성적인 거야, 정량적인 거야? 그럼 얘기하면. emotional state 자체는 정성적인 거지. 근데 이걸 잴 수 있대. 그럼 정량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 정량화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 by 뭘 통해서? 그럼 이하에 있는 건 정량화하는 방식이겠지. 뭘 추적하는지 보자. how 뒤에 뭐가 나왔어? 명사 나왔어? 명사 아닌 게 나왔어? 명사가 나왔죠. 그럼 이제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식? 여러분들의 몸이 뭐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sweat. 이 땀을 재겠다는 얘기야. 땀을 추적해. 그걸 통해서 얘를 정량화할 수 있어. 그 다음 by 또 뭐도 할 수 있어? running a bit of running은 얘는 흘리다라는 표현이거든. 뭔가 이렇게 넣다.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얘는 전기를 흘려 넣는데 네 몸 통해서 네 피부 통해서 전기를 흘려 넣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겠니?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 땀이 많이 난다 그랬어? 아주 찔끔 난다 그랬어? 무의식적으로. 조금 나지. 이걸 짜가지고 잴 수가 없는 거야. 잴 수가 없잖아. 짜가지고. 근데 짜가지고 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잴 수 있어? 전기 전도율을 측정하면 되지. 땀이 나면은 액체잖아, 물이잖아. 전도율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잖아. 피부의 전기 전도율 숫자를 보고서 얘가 이모셔널한 상태가 극렬한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모셔널한 스테이트 자체를 정량화 해가지고 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지? We can then turn, 그 다음에 우리는 바꿀 수 있어. The subjective, 주관적이고 정성적 요소 얘기하는 거야. Subconscious experience of emotional intensity. 얘네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이게 정성적인 거잖아. 그지? 정성적으로 나오는 이 요소를 뭘로 바꿀 수 있어? 감정의 어떤 강도, 이것들을 잠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꿔? Objective number, 숫자로 바꾼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숫자로 정량화하니까 by figuring out, 뭘 알아내면서 how 뒤에 이번에는 나왔으니까 이거 정도지. 얼마나 좋은지. your skin이 gets. 얼마나 좋은지. 어디에? gets. 이하를 한번 봐보자. gets at. 어디에 좋은지. transferring on electrical current. current는 여기 명사로 쓰였네. 얘는 흐름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건 전류예요. 전류를 얼마나 잘 흘리는지. 요거를 통해서. 그지? 예문 전체는 좀 쉬운 개념이었지. 그지? 구라예요. 별로 쉽진 않았어. 이건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왜냐면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솔직히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접할 때는. 근데 사실 이거 전체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정성적 요소와 정량적 요소를 대비시켜가지고 글 전개하는 거는 이 입시 영어 안에서는 굉장히 흔한 주제예요. 사실.
그래서 향후 안 나올 거냐 얘기하면은 향후 또 나올 거야. 이건 100% 늘 나와.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해두시